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김건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표로 나타내 보았었죠? 지난주에 엑셀로 분산 그래프를 통해 점을 찍어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꽃사진으로 구분하기 힘든 것을 데이터 시각화란 것을 통해 쉽게 구분이 가능했었죠. 시각화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의 좋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비교적 다른 부분보다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앞으로 AI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점도, 히스토그램, 선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좋은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매플로리뷰입니다. 그래서 넘파이나 판다스 같이 파이썬의 대표 과학 패키지로 언급이 되고요. 판다스에도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매플로립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매플로립 위에도 더 화려하고 좋은 그래프를 나타내는 다른 패키지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플로립은 줄여서 PLT라고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넘파이를 MP로 줄이고 판다스를 PD로 줄이는 것처럼요. 산점도라는 것은 스캐터 플롯이라고도 하는데요. 점으로 포인터로 데이터를 찍어서 그리는 그래프입니다. 주로 2차원으로 그리게 되고요. 3차원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좀 어렵고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2차원으로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plt.scatte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산점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라미터의 x축의 값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의 y축의 값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1,1, 2,2, 3,3의 값을 입력을 하면 밑에 그림처럼 점이 찍히게 되겠죠. 이게 산점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산점도를 활용하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수학적으로 x축에는 독립변수를 놓게 되고요. y축은 다른 변수로 종속변수가 됩니다. 추후에 AI를 사용할 때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산점도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히스토그램인데요.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심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통계 데이터를 발표할 때 히스토그램을 종종 보여줍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X축의 데이터 값의 범위인 구간을, Y축의 각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의 빈도수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중앙값, 최빈값과 분포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보고 데이터의 대칭성이나 외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도라는 것은 확률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이야기해요. 활용한다면 연령별 인구 분포나 학생들의 시험 점수 분포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그래프는 X축 시간 또는 순서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표현하는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Y축의 데이터 값에 따라 각 포인트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선그래프입니다. 온도 변화 추이를 알고 싶을 때 선그래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식 차트도 선그래프로 가격 변화를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선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 데이터 값을 확인하거나 추세선을 이용한 예측이 용이하게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이용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만든 아이리스 CSV 데이터를 그래프로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각화를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와야겠죠. 저번 시간에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 불러왔던 패키지에 추가로 시각화를 위한 매플로립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이름이 길기 때문에 as plt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인풋으로 매플로립, 판다스, numpy, os를 불러올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패스 경로를 지정하고 pd.readcsv 함수로 csv 파일을 불러오는 법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열 이름을 생성하고 수정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추출할 값으로 우리는 세토사와 버지니카의 클래스별로 꽃잎 길이와 너비를 1행부터 20행까지 2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은데요.
프린트 함수와 인덱싱을 이용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은 범위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꽃잎 길이와 너비를 일일이 리스트로 값을 옮겨 적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판다스의 다양한 함수를 우리는 외우지 않아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럴 때 GPT에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PT에게 판다스로 CSV를 불러왔는데 원하는 열에서 특정 개체로 분류된 데이터를 1에서 20획만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으로 log과 ilog이라는 인덱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첫 줄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변수인데요. 우리가 iris라는 변수로 데이터를 CSV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클래스열과 원하는 개체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를 변수로 지정해두고 ilog 순서 연산자로 20펜까지 불러오는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두 개체의 꽃잎 길이와 너비로 총 4개의 변수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변수가 8개나 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log 속성 연산자는 라벨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log과 ilog을 한 번에 사용해서 변수와 코드를 간략하게 만들도록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답변을 복사한 뒤 프롬프트에 붙여 넣을게요. 이후에 원하는 대로 수정하도록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고 변수 하나로 원하는 행의 피탈 값을 추출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위의 답변에서 제시한 설명대로 log 속성 연산자를 통해 인덱스 기반의 특정열을 선택한 뒤 ilog 순서 연산자를 이용해 범위를 지정하면 한 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벨로 버지니카, ilog으로 정수 인덱스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사전에 염두하고 한 줄로 코드로 작성해 달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수정된 코드로 기존과 조금 다르게 log 속성자를 통해 클래스열의 특정 개체로 비교 연산자를 통해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정열을 선택한 뒤 ilog으로 20펜까지 인덱싱하는 코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GPT가 답변해준 대로 코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ris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왔기 때문에 GPT 답변의 데이터는 iris로, 특정 개체에는 iris 버지니카로, 특정 열에는 피털 랭스로 수정할게요. 이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프린트 함수를 통해 출력을 해보면요. 인덱스를 포함해서 사전에 출력한 판다스에서 잘라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대로 데이터 값을 가공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 상태로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리스트를 기억을 하시나요? 리스트는 1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저장소처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데이터를 수정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스트라는 배열 또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류 없이 원하는 대로 가공이 가능한데요. 리스트 배열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numpy 패키지를 이용해서 numpy 패키지로 이 숫자들을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numpy에서 리스트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버지니카를 포함해서 이제 기존 계획대로 세토사까지 각각 꽃잎 길이와 너비로 4개의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numpy로 변하는 도트 더하기 to numpy를 이용해 보내줄 수 있습니다. 뒤에 가로까지 입력해야 리스트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괄호까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변환한 데이터를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 대괄호 브래킷으로 만들어진 리스트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캐터를 그려볼 텐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할지 막막하죠? GPT에게 코딩을 부탁해 볼게요. 매플로립을 이용해서 스캐터를 그리려면 어떻게 코드를 짜고 기본적인 양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으로 선점도를 그리기 위한 방법을 3단계로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데이터를 준비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GPT와 같은 생성형 AI들은 기존에 질문한 내용과 최근 질문의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준비에 열의 이름을 내놓은 이유는
저희가 사전에 GPT에게 클래스열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질문을 했던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데이터는 리스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plt.scatter 함수를 이용해서 플롯을 그릴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쭉 제목으로 plt.xy라벨 함수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래프 제목으로는 plt.title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프롬프트에서 출력하기 위해 흔히 쓰는 프린트처럼 plt.show 함수를 사용하네요. 사전에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데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데이터의 랭스를 X축, 위스를 Y축에 놓고 선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X라벨의 랭스, Y라벨의 위스를 놓고 세토사와 버지니카 두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엑셀로 그렸다면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그릴 뿐인데요. 선점도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GPT에서 알려준 대로 plt.scatter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괄호 안에는 x, y 값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사전에 지정한 변수인 세토사 피탈 랭스와 세토사 피탈 위스를 각각 xy 값으로 지정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버지니카 데이터도 또 넣어야겠죠. 매플로립은 그래프를 여러 개 넣고 출력하면 자동으로 색을 구분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이 원하는 색을 입히고 싶은 게 아니라면 따로 색상이나 마커 같은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럼 버지니카도 앞줄과 마찬가지로 plt.scatter 함수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파라미터로 버지니카 피탈 랭스와 버지니카 피탈 위스를 각각 xy 값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x라벨 함수 괄호 안에 하이픈을 넣고 랭스 y라벨 함수 괄호 안에 하이픈 위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타이틀 함수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래프 양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한 plt 함수를 plt.show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로 그래프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각화는 너무나 중요하고 공부할 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조금 전 매플로립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함수와 포맷들은 꼭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인 AI 머신러닝의 개념과 실습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